동의보감이라는 책이요, 정말 대단하고 희한하고 신기한 책입니다. 건강하라 강남 허준 박용환 원장입니다. 마흔의 몸공부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이 책 제목에 마흔의 몸공부라고 했잖아요. 왜 마흔이 됐을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마흔이 되면,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마흔이 넘으신 분도 있고 전인 분도 있을 건데, 마흔이 넘으신 분들은 느끼실 거예요. 와, 몸이 진짜 예전 같지가 않다. 말이 확실하게 다가옵니다. 이 30대인 분들도 20대랑 다르다고 느낀다고 하는데요. 마흔이 됐을 때의 몸에서 느끼는 그 충격과 그 공포, 그것은 진짜 그 이전과는 너무너무 다르죠. 제가 50이 넘어 보니까 또 마흔에서 느끼는 것과 다르긴 한데, 이 마흔에서 느끼는 충격은 정말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마흔이 됐을 때 건강에 대해서 큰 관심을 그때부터 비로소 가지는 것 같습니다. 출판사의 이 사장님이 제안을 하시면서 마흔의 몸공부라고 꼭 마흔을 넣고 싶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본인께서 마흔이 넘었을 때 이제 느끼는 그 충격과 공포를 많은 분들이 그때 돼서야 몸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니까 넣고 싶다는데, 제가 처음에 반대했거든요. 왜냐하면 마흔 전에 미리 몸 공부를 해야 마흔이 됐을 때 공포가 덜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몸 공부는 유치원, 초등학교 때부터 알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의 교육과정에서 서양의학적인 생물학만 배우잖아요. 이게 아니라 동양적인 사고방식과 내 몸에 대한 공부를 익히면 전체가 다 더 건강해질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동양의학적인 체계 자체가 바뀌게 되면 건강을 관리하는데 훨씬 더 달라지지 않을까라 생각을 하고, 한의학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한의원에 안 오시는 이유는 한의학 치료 기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한의원을 가야 된다는 생각을 못 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발목이 삐거나 허리가 삐면 한의원을 생각을 하는데, 비염이 있다, 자가면역 질환이 있다, 생리 자궁에 문제가 있다, 유방암, 갑상선 뭐 이런 것들에 문제가 생긴다, 두뇌에 어떤 문제가 있다 할 때 한의원을 떠올리시는 분들이 잘 없다는 거죠. 그것은 어릴 때부터 우리가 몰랐기 때문이에요. 어릴 때부터 몸 공부를 해서 동양의학적인 체계가 있다는 것만 알기만 하면 한의원에서 훨씬 더 정밀하고 개인에 맞춤적인 그런 치료를 통해서 더 좋은 치료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마흔이라는 말을 뺐으면 했다는 생각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제목이죠. 동의보감으로 시작하는 이 동의보감이라는 책이요, 정말 대단하고 희한하고 신기한 책입니다. 선조 때 지어졌으니까 대략 뭐 횟수로 500년이 넘었잖아요. 500년이 넘은 조선시대에 쓰여진 책이 지금까지 영향을 미쳐서 어떻게 사람들을 치료할 수 있냐, 의학이라는 게 미친 듯이 발전하고 있는데 어떻게 500년 전의 학문이, 심지어 지금 먼저 말씀드리자면 이 500년 전에 쓰인 책은요, 그 이전 500년 전에 쓰인, 1000년 전에 쓰인 내용들을 담은 책이에요. 그러면 다시 이야기하면 무려 몇천 년 전에 쓰여진 내용들이 지금까지 치료가 가능하냐?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때의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아프고 뭐 한 건 똑같습니다. 다만 아픈 원인이 다르죠. 지금은 공해가 있고요, 휴대폰이 있기 때문에 거북목이 잘 생기고 하는 요게 조금 다를 뿐이지, 옛날에도 당뇨가 있었고요, 옛날에도 갑상선이 있었고요. 그 이유는 몸 안에서의 구성 요소들과 몸 바깥에서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변화가 내 몸에서 나타나는 원리가 똑같기 때문에, 몇천 년에 쓰여진 의서의 내용들은 다 그 원리를 가지고 이야기한 거예요. 지금 변화되는 상황이 아니라 원리를 가지고 이야기한 거죠. 어떻게 보면 종교의 경전과 비슷하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라, 존중해라, 이렇게 살아라 하는 것들이 그 옛날 이야기한 것들이 지금까지 똑같이 이어지잖아요. 종교까지는 안 가더라도 어떤 삶의 규범에 관한 것은 만년 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과 지금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은 가치적인 측면에서는 똑같다고요. 아침 식사를 하세요. 이거는 1만 년 전이나 지금이나 사람이 주광성 동물이라서 해가 뜨면 생활을 하고 해가 지면 자게 돼 있는 동물이기 때문에 아침에 눈을 뜨고 힘을 얻고요, 그때 식사를 해서 기운을 돌리는 것이 1만 년 전의 사람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거죠. 이것은 변함없는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의보감이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됐을 때 크게 세 가지로 인정을 받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동의보감 이야기를 끊고 다음 시간부터는 책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가치가 독특한 동양의학의 체계와 동아시아 의학에 미친 영향이라는 거예요. 독특한 체계, 이게 뭐냐면, 물론 동양의학에서도 만약에 의서를 적으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적을 것 같아요? 뭐 저도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의서를 만약에 내가 적는다 그러면 목차를 위에서부터 두통, 그다음에 안과, 비염, 뭐 구내염, 어깨 아프고 이런 식으로 적을 것 같아요. 근데 동의보감의 허주는 어떤 식으로 목차를 편성을 했냐면, 사람이 어떻게 구성이 됐으며 그래서 어떤 생활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생활 습관을 가지면 병에 걸리고 안 걸리니까 이렇게 살아라. 그런 다음에 분류를 몸 바깥에서부터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병의 순서로 나열을 했습니다. 이렇게 본 독특한 그 체계가 동아시아의 의학에 정말 큰 영향을 미쳤고, 그 동아시아의 의학은 전 세계 의학에서 탑 1이었거든요. 서양 의학은 동아시아 의학에 따라올 수가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산업혁명 이후부터 시작된 현대의학의 발전이 지금의 현대의학의 모습이잖아요. 그것에 의해서 좀 다른 모습으로 엄청나게 발전을 한 것은 당연하지만, 그 이면에 있었던 몸에 대한 독특한 체계를 잡은 것이 바로 이 동의보감입니다. 두 번째 가치가 동의보감이 공중보건에 기여한 가치가 있다고 하는데, 이게 WHO에서 이야기하는 공중보건에 의한 말과 거의 유사하거든요. 동의보감은 조선시대 이전만 하더라도 당연히 의학은 왕과 혹은 사대부, 그러니까 아주 권력 있는 자들의 유산이었습니다. 그런데 동의보감 때 이르러서 서민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을 넣자라고 해서 그 이전에 아주 복잡했던 약초들의 이름을 예를 들면 진피라고 하는 약초의 이름을 귤껍질이거든요. 진피 옆에 귤껍질이라고 적어서 책을 펴냈어요. 그것이 공중보건 역사와 같고 허준이 얼마나 통찰력이 있었느냐를 보여주는 가치이기 때문에 저는 두 번째의 가치로 아주 멋지다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유네스코에서 인정한 가치는 현대의학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정도로 지금까지 면면이 이어져 내려오는 가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제가 아까 쭉 말씀드렸던 내용과 일치를 합니다. 근데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게 이 동의보감 안에 허준이 자기 입으로 직접 얘기한 건 다 한마디도 없거든요. 전부 다 그 이전, 제가 아까 말씀드린 500년, 1000년 전의 의사들을 전부 다 따와가지고 마치 논문을 구성하는 것처럼 인용으로 해서 이 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 번째 아주 신기한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동의보감으로 시작하는 마흔의 몸공부, 이 두 줄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책을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 속에 있는 내용들이 한자 한자 한 줄 한 줄이 다 깊이 있는 내용들입니다. 챕터별로 아주 핵심적인 요소들만 뽑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적용을 하고 그것을 통해 가지고 내가 지금 있는 질병을 치료하고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계속 따라오시고요. 만의 몸공부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하랑